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일인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세로 마쳤습니다. 191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1900선을 유지하면서 10선까지는 올려놓지 못했는데요. 어쨌거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오늘까지 계속됐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관망세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에 대한 기관의 집중적인 매물이 어제에서 오늘까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엿새 만에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5일선에 털썩 걸쳐져 있는 코스닥. 앞으로 중소형주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도와드리기 위해서 종목까지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장 대비책까지 저희가 미리 세워드리고 있고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균 수익률 대결을 1부에서 펼치게 됩니다. 승패자를 가려서 월간 왕중왕을 뽑고 있지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깊이 있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이 2부에서 공개되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와 함께 1부를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 나와 계세요. 소개해드릴게요. 고종현 전문가님, 김지훈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화요일 멘토님입니다. 차례차례로 프로필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듣고 내일장 대비책까지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일단 좀 뭐 주춤주춤하다가 막판에 중국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드라기 발언으로 ECB에 대한 부양책 나왔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6일자에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변동성이 시장이 좀 크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오후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된 가운데서 오늘 넘어온 이후에는 변동성을 다시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전에 이제 7월 말부터 시장이 19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50포인트 영역권부터 약 보름 동안 시장이 다시 1900포인트 초반으로 밀리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현선물 간의 외국인들의 포지션,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관망세나 이전 이제 선반영에 대한 경계 심리에 따른 매물 처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선물 쪽에서 하방 포지션을 잡은 이후에 현물 쪽, 그러니까 주식 쪽은 지금 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포지션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시 후에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ECB 통화정책회의 안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00포인트 영역권에서 약간의 혼조세 이후에 그 이벤트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이벤트에 대한 실체로 확인한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좀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제 내일 모레까지죠. 내일 모레까지 시장 변동성을 약간 좀 축소하는 분위기로 계속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께도 오늘장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 또 동시만기까지 다음 주 겹치면서 코스피가 1900은 지킬 장이라고 보세요, 이번에? 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가 할 때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항상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3일 정도 우리 지수를 체크해 보시면 장중에 1900포인트에 밀렸다가 올라서 마감하고 밀렸다 올라서 마감하고 바로 어제까지도 마찬가지로 1900포인트를 이탈시키고 난 다음에 장중
종가상에서는 마감 자체를 위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체도 마찬가지로 1900포인트를 이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구간에서는 1900포인트를 체크하시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1850포인트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당연히 지수에 대해서 종목들을 잡아 나갈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야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은 우리가 종목이나 아니면 지수상 지금 만약에 조금 극단적으로 지수가 가격대 자체가 지수대가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선물 만기나 이런 것들에 포함을 해서 우리가 앞에 대해서 예측을 할 필요가 없고 대응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차피 9월달 장 같은 경우는 8월달 같은 장 같은 경우는 조금 조용하다가 어느 정도의 테마성이나 어느 정도의 뭐 주체들에 의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달이었다면 9월달 같은 경우는 테마성도 무조건 물론 덜지만은 그 테마보다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수대나 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예로 오늘 같은 경우 지수는 흐지부지하게 많이 움직였지만은 개별 종목들이나 테마군들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또는 탄력성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급락이 많이 나왔던 모습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잡아 나가거나 조금 더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개별주에 강하시니까요.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 오늘 뭐 특정 섹터들, 소위 테마가 괜찮았다고 하는 쪽이 기관의 집중적인 차익 매물로 인해서 급락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아리송한 게 뭐냐면 기관들의 매물 때문에 테마들이 뭐 죽거나 급락을 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그것보다는 단순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표가 찍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투기성으로 변하게 되거나 시장이 투기적인 형상이 심화가 되면 우리들 제가 올라와서 목표가 찍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투기성이 한 템포, 두 템포 올라가게 되면 그 물량들에 대해서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급락할 때 테마들 같은 경우는 급등한 종목들의 무서운 게 뭐냐면 급락 때문에 무서운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수급들을 체크할 때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수급을 이렇게 많이 살펴보십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관점이지 우리가 앞으로 매매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갖고 오늘 기관이 팔았다. 그러면 내일이 기관이 무조건적으로 안 사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지금 결과론적인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지수 때도 마찬가지로 장중의 움직임에 대해서 변동성 구간을 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나온 결과를 놓고 이제 후속타로 어떤 그 평가를 내리기보다 또 예측을 하기보다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대응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오를 건지 또 곧바로 밀릴 건지 내일 돼도 22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알 수 없는 건 매한 가지인데요. 고정현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보세요? 네, 내일장은 반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님 내일장 오를 거다.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은요? 예, 상승입니다. 끝인가요? 예. 예, 좋습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님부터 상승할 거다, 반등할 거다. 이유는요? 예, 일단은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22 통화정책회의 앞에서 이전 이제 그 FOMC의 버냉키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제 드라기 총재가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도 그렇죠. 어느 정도 현재 그 국채금리가 위험 수준에 도달돼 있는 그런 나라들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그것이 뭐 유럽 연합에 이제 그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2 통화정책회의 안에서는 이전 FOMC와는 다르게 기대감이 좀 크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실제로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6월 6일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국제 시장의 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에 대한 명분을 좀 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근데 선반영됐다고 하셨으니까 올라도 그러니까 많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실체가 없는 가운데서 기대감에 따라서 선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럼 실체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또 그에 대한 반영을 또 추가적으로 하겠죠. 네. 그래서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이제 전고점인 1950포인트 영역권에서 저항을 받기야 하겠지만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종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이번 달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준율 인하에 대한 액션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9월 중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뭐 실체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좀 가해지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실체들이라는 것 자체가 명분이라는 것 자체가 가벼운 명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1950포인트의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열어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당장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은 중국 증시도 좀 예. 2100선을 찾을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에 대한 액션은 이번 연도 올해 안에 이미 두 차례라도 계속 취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스텝 자체가 되게 짧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증시에 반영이 되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수준과 현재 지준율 수준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질 경제 부양에 대한 또 그 효과적인 것이 좀 이전보다는 더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들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 부양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은 왜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일단 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포인트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급락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생각하기에는 급등주나 이런 것들 보면 상승에 대한 오버슈팅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만 엄청 늘려놓고 지수 때는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억지로 종목들이나 지수군들에 대해서 떨어뜨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한 달 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해외 증시에 대해서 많이들 민감해하고 계실 때 해외 증시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해외 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있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는 우리가 한 달 전에도 똑같고 두 달 전에도 똑같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고 느끼고 기대감 가지고 실망감 느끼고 했던 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국내에 대한 기업들, 국내에 대한 뭐 업종, 포커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종목이나 지수들에 대해서 제가 뭐 상승에 대해서 뭐 내일은 상승이다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안감을 가지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하락에 대한 하락에 대한 뭐 경직성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락에 대한 물량에 대한 오버슈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들이 옮겨 나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수공보다는 조금 더 종목에 중점을 두고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락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자, 이따가 어떤 종목 얘기를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내일장 정말 오를까요? 기대를 해보면서 이젠 두 분의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한번 들여다볼게요.